역사에서 만나는 경제 이야기 전설의 김선생 시간입니다. 역사 커뮤니케이터죠. 재원쌤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재원쌤 오늘은 어떤 얘기인가 슬쩍 엿봤더니 드디어 우리가 세계로 가는 겁니까? 네, 세계사 이야기도 해야 되고 예. 지금 뭐 미중 무역 갈등 그렇죠. 엄청 심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무역 갈등에 동서 무역 갈등이죠. 동서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아시아와 뭐 영미 예. 무역 갈등의 원조격이라고 할 수 있는 아편 전쟁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아편 전쟁 이거 뭐 역사책에서 단편적으로는 네. 뭐 연도도 외우고 네네네. 기억은 납니다만 쭉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아편 전쟁을 굳이 갖고 온 이유는 이건 뭐 아마 뭐 여러 역사 연구를 하시는 분들마다 세계사에서의 가장 중요한 분기점을 어디로 둘 것이냐 뭐 이런 이야기들은 이제 서로 다 다르겠지만 네. 아마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예. 아편 전쟁 전후는 전체 인류사의 어떤 가장 큰 분기점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이전의 세계관과 그 이후의 세계관이 동서 모두 네. 유럽과 아시아 모두 완벽하게 뒤바뀌었었던 굉장히 거대한 분기점이자 사건이기 때문에 요건 꼭 다뤄야 한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일단 가져왔거든요. 이건 예. 이 얘기를 하려면 어떤 그런 분기점이니까 예. 그 이전은 그럼 어땠는지도 조금 살펴보기는 해야 돼요. 예. 그 이전에는 어땠느냐? 세상의 중심엔 중국이 있습니다. 그래요? 일단 이런 얘기하면 이제 한국 분들은 사실 예, 또 이제 친중인이 뭐니 나오죠. 굉장히 싫어하시고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역사 연구에서는 평가라는 건 있으니까요. 있을 수 있으니까요. 예, 예. 근데 중국이 어느 정도로 압도적인 생산력을 자랑하느냐 아마 전체 물론 그때는 GDP 뭐 이런 거 없습니다. 네. 근데 전 세계의 생산량을 100으로 놓고 본다면 중국이 40% 이상일 거예요. 이야, 지금의 미국이네요. 미국보다 더 영향력은 아마 크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요? 굉장히 거대한 국가이자 시장이기도 한 거죠. 예. 그리고 이거는 뭐 아편 전쟁 직전 상황이긴 합니다만 예. 아편 전쟁 직전에 청나라죠. 당시 네. 청나라 인구 수만 보더라도 뭐 인구수가 모든 것을 이야기해 주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지만 인구수는 시장의 규모, 그렇죠. 그다음에 생산력 이런 예. 것들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청나라 이때 당시 인구가 얼마입니까? 18세기 4억이에요. 18세기 4억이요? 우리나라가 아마 2천만 명이 안 될 텐데 조선이. 조선이요? 예. 2천 택도 없죠. 1,500만 됩니까? 그 정도, 그 예. 정도 아마 될 거고, 예. 대항해 시대의 포문을 열었을 때 예. 포르투갈의 인구가 100만 정도 됩니다. 100만이요? 근데 이미 18세기에 청나라가 4억이다. 대단하네요. 이거 엄청난 거고요. 일단 생산량도 엄청 났었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 중국이 그러니까 본인들이 물론 이제 지금은 어떻게 그 본인들의 어떤 그런 자부심 이런 예. 걸 이 시절로 끌고 오는 게 이제 문제인 거죠. 음. 그때 우리 제국이었으니까 지금도 제국이지. 음. 우리는 단지 100년을 잃어버렸을 뿐이야.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네. 좀 제국주의적 시각이 문제인 거고 역사학적으로 바라봤을 때 당대의 어떤 가장 핵심적인 국가를 하나만 꼽아라 그러면 이제 중국이라고 하는 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네. 중국과의 무역 그러면 조공무역부터 떠오르는 게 진짜 핵심이긴 했군요. 네, 그리고 이제 조공무역에 대한 이야기를 예. 조금 드려야 돼요. 예. 근데 이 얘기하면 또 이제 한국 분들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왜냐하면 자존심 상하잖아요. 자존심 상하는 건 사실이죠. 네, 예. 마치 한국사에 있었던 여러 나라들이 예. 중국이라고 하는 중국의 통일 왕조에게 좀 뭔가 좀 비굴하게 예. 저 형님 뭐 혹은 아버지라고 네. 불렀었던 어떤 그런 역사들을 굉장히 좀 치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실 필요가 전혀 없는 게요. 네. 일단 이거는 당대의 어떻게 보면 이제 국제 관계입니다. 네. 국제 관계이자 국제 질서예요. 네. 국제 질서 안에서 그 조공을 바치면 예. 책봉을 받는 게 이제 보통 이제 조공 책봉 관계인 거잖아요. 예. 근데 그게 사실 조공국 그다음에 이제 책봉을 해주는 그 중국 통일 왕조가 네. 이게 그 경제적인 그 구조만 놓고 봤을 때 네. 굴욕적이냐? 그러지 않습니다. 음. 왜냐? 중국 통일 왕조는 책봉을 해주는 과정에서 손해를 많이 봐요. 그래요? 굉장히 손해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조공 책봉 관계라고 하는 건 정치적이자 네. 국제 관계에서의 서열 정리이기도 합니다만 네.
동시에 경제 관계입니다. 네. 조공을 바친다라고 저희는 이제 표현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건 공무역인 거거든요. 예. 이제 공식적으로 조공국이 이제 통일 왕조에게 무엇인가를 바치면 그걸로 끝이냐? 아닙니다. 지금도 뭐 추석이나 설날에 네. 큰어머니, 뭐 큰아버지 집에 간다거나 할아버지 할머니 댁에 갈 때 네. 빈손으로 가지 않잖아요. 그렇죠. 뭘 들고 가죠. 들고 가잖아요. 네. 그걸 받은 네. 큰 집이나 아. 할아버지 할머니가 가만 안 있으시죠. 그냥 가니라고 안 하잖아요. 그럼요. 추석 음식 또 바리바리 그렇죠. 싸주고 그다음에 또 거기에는 손주들한테 용돈 주고. 그거 다 챙겨 보면요. 네. 손해 보는 건 큰 집입니다. 그렇구나. 손해 보는 거는 큰 집입니다. 예. 여기 안에서 그다음에 여기 와서 큰 집에 와서 자는데 네. 돈 내라 그럴 거예요. 숙박비. 그렇네요. 숙박비 대줘야 되죠. 예. 숙박비 다 대줘야 되고 교통비. 예. 야, 왔는데 거마비라도 챙겨가라. 해줘야 되죠. 이거 조공책봉 관계 맺을 때도 똑같습니다. 돈을 줘야 돼요. 그 돈을 다 줍니다. 뺏긴 것만 있는 게 아니군요. 그렇죠. 대신에 예. 관계에 있어서는 네. 약간 한번 접는 거죠. 책봉국이. 조공을 바치는 나라가 네. 형님이라고 한번 불러주는 대가로 예. 이만큼 챙겨가는 거예요. 네. 그럼 이 전체적인 공무역 관계에 있어서 중국은 조공을 바치는 것보다 책봉을 내려줌으로써 경제 관계를 맺을 때 공무역만을 놓고 봤을 때는 예. 손해를 봅니다. 그러면 네. 여기서 의구심이 드는 게요. 인구가 4억이나 되고 네. 땅덩어리도 그렇게 넓으면 본인들이 필요한 물자들을 자체적으로 다 조달할 수 있을 것 같은 게 중국인데 맞습니다. 굳이 왜 조공무역까지 해가면서 다른 나라와 무역을 할 필요성이 있었을까요? 그건 이제 어떻게 보면 이때 동아시아 특유의 국제 관계인 거죠. 예. 우리가 그러니까 중국이 천하의 중심에 있고 우리가 이 체제를 떠받들어주는 네. 가장 이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게 나야. 그러니까 너네는 우리가 손해를 보더라도 이런저런 이야기를 이런저런 뭐 경제적 이득을 줄 테니 네. 너네는 언제나 우리를 형님이라고 불러야 돼. 네. 이게 관계야. 요렇게 우리 약속하는 거야. 네. 그게 중국 입장에서도 네. 안정적으로 국내 국외를 통치할 수 있는 통치술이었었던 거죠. 시스템의 안정이었군요. 그렇습니다. 예, 이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역의 실질적인 필요성은 없었겠어요. 사실 공무역만 놓고 봤을 때는 네. 무역이 필요하지 않죠. 그렇죠. 중국엔 없는 게 없어. 예. 굳이 예. 무역의 필요성을 좀 덜 느끼기는 합니다만 네. 굉장히 독특한 경험을 하나 해요. 뭔가요? 그게 이제 명나라가 가장 전성기였을 때 네. 아마 이제 교과서에도 나오는 이야기일 텐데 정화의 원정. 알죠. 그 사실입니까? 저기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까지 갔다 뭐 이런 게? 남아공까지 갔진 않았었고 예. 아프리카의 동쪽 해안 그쪽까지는 갑니다. 근데 그것도 똑같은 거예요. 무역이 필요해서 간 게 아닙니다. 그래요? 굳이 거기 가가지고 뭐 아프리카나 거기 가가지고 뭘 얻어오겠어요? 예. 그리고 만약에 중동이나 아라비아에서 필요한 사치품들이 있다. 네. 육로로 해도 돼요. 그런데 굳이 왜 해양 기술을 그렇게 발달시켜가지고 그걸 하느냐? 그건 정말 똑같습니다. 천자의 위상을 드러내놓기 위한 통치술입니다. 예. 근데 그렇게 십몇 년을 왔다 갔다 하거든요. 수십 년을 왔다 네. 갔다 하거든요. 근데 똑같은 거예요. 가요. 수만 명을 이끌고 갑니다. 네. 갔다가 와요. 네. 또 얻어오는 건 없는 거죠. 네. 그런데 중국 입장에서는 이 짓거리겠죠. 네. 그들 입장에서 네. 이 짓을 왜 하냐? 내가 뭐하러 수십 네. 년 동안 이거 하면서 우리가 이득 얻는 게 아무것도 없고 그들이 우리의 번국이 된다고 해봐야 우리가 정치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이득도 크지 않은 것 같다라고 예. 하면 줄이는 거죠. 그럼 일단 육로를 중심으로 가자라고 하는 이야기가 당연히 나올 거고 예. 그 안에서 또 하나 사건이 벌어지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양의 어떤 그런 바다라고 하는 공간을 굳이 우리가 활용하지 맙시다. 네. 무역을 하는 과정에서 활용하지 맙시다라고 했었던 가장 결정적인 또 이유가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왜구였습니다. 왜구. 그러니까 왜구들이 우리는 언제나 그 왜구, 우리 역사에서 왜구라고 하면 좀 그런 이미지들 있잖아요. 약간 그 칼 그냥 차고 다니고 네. 와가지고 조금 괴롭히고 가고 네. 이런 것들을 상상하잖아요. 네. 당시 명나라 그리고 이제 조선 초죠. 요 시기의 왜구는
굉장히 골칫거립니다. 음. 그리고 고려 말 조선 초의 왜구 같은 경우에는 이 한반도 땅에 들어와서도 네. 몇 달씩 그냥 육지에 살다 가요. 아, 체류를 한 거예요. 체류를 합니다. 오. 그리고 거기에 있는 거 다 뜯어가고. 예. 이러는 게 그 중국의 명나라의 동남해안에 있었던 예. 그런 지역들에까지도 계속적으로 말썽을 부리는 거예요. 네.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해안가를 열어두는 게 전체적인 통치의 기술에 있어서 불리합니다. 그렇네요. 그럼 막아버리는 거죠. 그럼 예. 육로로 와. 우리랑 무역하고 싶어? 그럼 육지로 와. 네. 안 해? 그러면 오지 마. 라고 해서 명나라와 일본은 이 시기부터 공식적으로 외교 관계를 단절합니다. 아. 그 정도로까지 강력하게 명나라는 해안가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예. 네.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는 아니죠.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이제 청나라가 예. 들어서면서부터는 조금 분위기가 바뀌는 게 보여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예. 그럼 청나라는 해상 무역을 관심을 두기 시작한 겁니까?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예. 일단 세계가 조금씩 변하고 있는 거를 청나라도 알아요. 그게 뭐냐면 유럽이 대항해 시대를 시작했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아, 예. 왜냐하면 동남아에 있었던 여러 나라들, 그다음에 동남아에 있었던 그 무역을 통해 먹고 사는 여러 동남아 나라들이 당연히 청나라, 명나라에게 조공을 바치는 나라였는데 네. 이제 이 나라들에게 소식도 들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전혀 예전에는 전혀 관계를 맺지 않았었던 나라들과 관계를 맺는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그들한테 들어오는 거는 뭐야 하면 좀 신기한 것들도 조금 있고 네. 이런 게 있으니까 관심을 조금 보입니다. 네. 그러면서 그 이제 청나라의 가장 강력했었던 시절을 보통 이제 그 옹정제부터 건륭제, 강희, 옹정, 건륭 이런 식으로 보잖아요. 요 무렵이 되면은 저 친구들이 조금 신기한 것 같으니까 관계를 한번 맺어볼까라고 하면서 여러 항구를 네. 열었었던 건 맞아요. 그러니까 명나라와 청나라는 여기에서 조금 다른 부분이 있기는 한 거죠. 그렇네요. 명나라 같은 경우는 아예 해안가를 막았다면 예. 청나라는 해안가를 몇몇 군데에 한해서 열어주기는 합니다. 네. 그러면서 무역을 시작하는 거죠. 확실히 차이가 있네요. 그러면 그 당시 무역은 주로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요게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은 여기서부터가 꼬임의 시작 아. 같은 건데 예. 청나라가 무역은 시작합니다만 예. 이 무역하는 방식이 독특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건 어떻게 보면 청나라의 좀 태생적인 문제이기도 한 거거든요. 그 문제가 뭐냐면 청나라는 만주족이 다스리는 나라다 보니 숫자가 한족에 비해서 작습니다. 네. 그럼 이 소수의 만주족이 다수의 한족을 다스리는 과정에서 통치수를 효율적으로 해야 되는데 네. 나라가 강력할 때는 그게 가능하죠. 네.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 통치술이라고 하는 건 조금씩 흔들릴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런데 이때 했었던 통치술 중에 하나가 말단에 있는 네. 한인들에게 몇몇 자기네들과 좀 잘 지낼 법한 네. 몇몇 한족들에게만 무역을 할 수 있는 허가권을 줘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몇몇의 허가권을 받은 행상들이 네. 유럽인들과 무역을 하게 되는 건데 그러면은 이 무역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받은 행상들 입장에서는 네. 당연히 이걸 있는 그대로 무역 관계를 맺겠습니까? 특권이 되는 건데. 그렇네요. 그러다 보니 이윤을 많이 남기려고 굉장히 불균형한 무역 예, 관계를 예. 맺기 시작을 하는 거죠. 예. 그러면 유럽 사람들은 이게 불만이 생기거든요. 그렇겠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청나라 정부에서는 유럽인들에 한해서는 한 곳에서만 해 아, 무역을 제한을 두는구나. 하는 제한의 형태로 무역의 관계를 조금씩 바꿔나가는데 그곳이 어디냐면 지금의 광동 지역입니다. 아, 광동 지역이요. 그럼 그 광동 지역에서는 유럽의 특히 어느 나라들이 와서 교육을 했습니까? 사실 뭐 어느 나라라고 특정하기 힘들 다 정도로 왔어요? 여기에 다 몰려듭니다. 아, 뭐 처음에는 뭐 포르투갈, 지금의 이제 마카오도 그 광동 지역에 예. 있는 거잖아요. 포르투갈이 들어왔고 그 이후에는 1700년대 들어서면 이제 벨기에, 네덜란드, 그다음에 뭐 덴마크, 스웨덴, 이후에는 영국의 동인도 회사까지 이 광동으로 들어오는 무역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예. 이들은 다 지금 동남아랑 무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동남아랑 무역을 하고 있는데 동남아를 바라보다가 당연히 위를 봤겠죠. 네. 저기가
저기야말로 거대한 시장입니다. 그러니까요. 인구가 4억이라니까. 인구 4억에 저 시장이 있는데 예. 동남아에서만 우리가 하고 광동 지역 하나 열어가지고 여기에서 몇몇 행상들한테 우리가 좀 뭔가 돈이 다 빨려나가는 듯한 느낌을 갖기 시작을 하니까 이게 굉장히 불만이 쌓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겠죠. 그 체제를 흔히 칸톤 체제라고 불렀습니다. 예. 네. 칸톤 체제라고 부르는 이유는 뭡니까? 그 광동을 이제 칸톤이라고 부르는 거죠. 불렀군요. 네. 예. 그래서 여기를 칸톤이라고 부르면서 이 칸톤 체제 하에서 유럽에 있는 모든 그 은화, 그러니까 아시아 무역, 대아시아 무역뿐만 아니라 예. 아메리카 무역에서도 벌어들이는 모든 수익을 여기 이 칸톤 체제 안에서 다 빨아들였구나. 다 써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유럽 사람들은 이거 너무나 심각한 무역 불균형이다라는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18, 19세기 접어들면서부터 계속적으로 불만이 누적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매년 열리는 광저우 무역박람회를 칸톤 페어라고 부르는 거군요. 지금도 칸톤이라고 부릅니다. 예. 지금도. 그러면 네. 정말 그 당시에 진짜 중국이 없는 물건이 없었나 봐요. 이런 식의 교역을 하자라고 하면 네. 안 하고 아니 나 안 해 할 수도 있는데 네. 야 굳이 가가지고 뭘 해도 받아다가 또 사업하고 정말 중국의 위상이 감이 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근데 이제 경제학을 하셨으니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거든요. 네. 서로 필요한 게 있어야 그렇죠. 무역이 되잖아요. 예. 이것도 뭐 예를 들어서 물론 한국과 미국이 그렇다고 해가지고 지금 공평한 무역을 하고 있느냐 그거는 아니겠지만 미국도 당장 한국에서 나오는 물건 중에 필요한 게 있잖아요. 그럼요. 뭐 자동차도 있을 것이고 뭐 반도체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미국에 또 필요한 게 있으니까 서로 또 국제적으로 세계 관계상 또 필요한 게 있고 이러니까 이제 관계를 맺는데 지금 유럽과 중국은 이 시기에 네. 그게 아닌 겁니다. 네. 그러면 당시 유럽에서는 중국에 어떤 물건을 주로 사갔습니까? 모든 것이요. 모든 거. 모든 것을 필요로 합니다. 일단 뭐 머릿속에 생각나는 게 당연히 네. 차, 네. 비단, 네. 도자기. 싹 다죠. 근데 그게 단지 사치품이냐? 네. 그렇지 않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비단이다. 네. 사치품이죠. 어마어마한 사치품입니다. 근데 이 비단 같은 경우에는 의아할 수도 있어요. 비단? 뭐 당연히 조선도 비단을 만들었으니까. 예. 동아시아 입장에서는 비단 만드는 기술 물론 비단을 만드는 기술의 그 가운데서 격차는 있을 수 있죠. 네. 하지만 비단을 다 만들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유럽은요 비단을 만들 줄 모릅니다. 비단 자체를 만드는 방법을 몰라요. 그러니까 뭐 두꺼운 동물의 모직 뭐 모피 네. 같은 거 입고 다니니 네. 그러다가 비단 한번 입어봤으면 이거 와 눈이 돌아가는 뒤집어지죠. 거죠. 눈이 돌아가는 겁니다. 유일하게 한 곳에서 비단 만드는 기술이 있었다고 해요. 그게 예. 이제 이탈리아 남부 쪽에 한 곳을 통해서만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그 이탈리아 남부에 있었던 그 도시 입장에서는 이 기술을 예. 사람들한테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독점적으로 하고 있는 그곳이 아니면 비단 만드는 기술은 없어요. 근데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양털 짜가지고 네. 뭐 이렇게 한다거나 아니면 물론 이때 이후에는 그 이제 면화를 생산할 수 있죠. 예. 기계로. 네. 근데 그 면화 기계로 조악하게 여기서는 조악하다는 거 굉장히 저의 주관적 해석입니다만 근데 기계로 그때 막 거칠게 만들었었던 그 면화와 예. 지금 중국에서 생산되는 비단은 비교할 수 다르죠. 없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이 비교할 수 없다는 거는 이 비단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유럽에서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남들과 나를 다르게 만드는 너네 지금 뭐 이제 신분제가 이제 해체되고 있고 네. 그러면서 귀족들이 몰락하고 있고 예. 그러니까 부르주아지가 막 성장하고 있고 막 이렇지만 그 가운데서 신분을 대체해서 계층 질서는 점점 더 뚜렷해지는 거잖아요. 그게 네.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 사회의 특징인 예. 건데 그렇다면 돈 많은 사람들은 너와 나를 가르는 기준이 필요하잖아요. 시그널이 되는군요. 그게 비단, 차, 도자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너네와 내가 다른 건 이걸 내가 소유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럼 사치품을 진짜 그
대량으로 사들이는 걸로 이제 변화가 되는 거고 예. 비단 같은 경우가 딱 그 대표적인 예일 수 있는 거고요. 예. 도자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아니 비단과 도자기는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차는 왜 이렇게 갖다 마신 겁니까? 아니 여기도 물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문화의 차이인 건데 예. 이게 문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 깨닫게 해주는 게 유럽 사회, 특히 영국 사회에서 차가 보급되는 과정인 예. 것 같거든요. 예. 일단 차가 유럽에 들어오게 되는 건 그 이전부터 들어왔기는 했습니다만 영국에서 차가 유행하기 시작하는 건 이제 17세기, 18세기 넘어가면서부터거든요. 예. 물론 이때 처음에 차가 들어왔을 때는 굉장히 비쌉니다. 음. 굉장히 비싸게 들어오지만 처음에 그 차가 유행하기 시작했었던 데에는 영국 왕실의 역할이 컸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예. 영국 왕실 특히나 이때에 그 영국으로 시집을 온 포르투갈의 공주가 혼 그런 걸 뭐라 그러죠? 그 혼수? 혼수 예, 예. 혼수범으로 차를 갖고 와요. 그러다 보니 포르투갈의 공주,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는 그 영국의 그 왕비가 된 거죠. 예. 영국의 왕비랑 어울리러 가봤더니 음. 저 포르투갈에서 온 친구인데 저 친구는 커피가 아니라 차를 마시네. 차를 마시던데 예. 굉장히 우아하게 보이는 거죠. 예. 그러면 여성들 사이에서 그게 퍼지는구나. 유행을 합니다. 그러면 여성들 사이에서 유행을 하니까 티하우스가 영국 사회에서 유행처럼 번져나가요. 예. 상류층 여성들의 소비 문화로 자리를 잡는 거죠. 근데 이거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여성들이 모이는 곳에는 네. 남자들도 가요. 그렇죠. 예, 티하우스에 여성들이 모이다 보니 남자들도 갑니다. 예. 그럼 남성들도 티를 마시기 마시기 시작하는 거죠. 아. 그러면서 유럽의 상류층 사이에서 티 문화가 이렇게 발전을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게 결국에는 노동자 문화로까지 번집니다. 왜냐? 원래 노동자들, 유럽, 영국의 그 노동자들은 그 이전에 그 노동을 할 때 맥주를 먹거든요. 네. 근데 맥주를 먹으면 노동 생산성이 높을 수가 없잖아요. 네. 술을 먹고 일을 하는데 점심만 되면 술에 이미 취해 있는데 그런데 티를 먹여봤더니 각성 효과도 있고 이게 차가 생각보다 카페인이 높습니다. 네. 그리고 커피만큼 각성 효과가 있는 예. 거거든요. 그거 먹여봤더니 먹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일도 열심히 해요. 그러면 맥주를 대신해서 차 문화가 노동자의 문화로까지도 이렇게 쭉 하고 흘러 들어가는 거죠. 예. 물론 노동자들이 먹는 차 같은 경우에는 고가는 아닙니다. 그렇겠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우유도 타먹기 시작하고 그럼 밀크티가 되는 아, 거고 그랬구나. 싸게 먹는 차 문화까지도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차가 영국이라는 나라 전체를 문화적으로 뒤덮어버리는 지금도 영국은 차를 굉장히 많이 먹습니다. 그렇죠. 이 문화가 요 시절부터 들어오는데 차는 요 시절에 중국에서밖에 살 수 없습니다. 아. 차가 나는 데들이 많이 없어요. 인도에서 그때 재배 안 했군요. 영국이 이것 때문에 하도 스트레스를 받으니 예. 다른 데다가 몇몇 군데다가 심어본 거예요. 아. 그게 무슨 실론티 뭐 이런 데들 예, 있잖아요. 예. 아쌈 지방 네, 뭐. 이런 데다가 이제 심어본 거예요. 예. 하지만 그 티와 중국산 티는 급이 다르죠. 그러면 중국에서 들어오는 티는 값어치가 더 올라가 있고 예. 이런 무역 불균형을 깰 수 없는 수준으로 계속적으로 악순환이 반복되는 게 당시 영국과 중국의 관계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확실히 무역 불균형이 일어났던 시기가 아편 전쟁 전에 있었던 흐름이었군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유럽 사람들이 중국으로부터 비단, 도자기, 차 네. 이런 것들을 정말 미친 듯이 사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들은 어느 정도 이해를 했는데 네. 그럼 정작 중국은 영국은 중국에 네. 뭘 갖다 팔았는지는 다음 주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벌써- 얘기할 것도 없고 사실 별게 없어서 다음 주에 살짝 아닙니다. 말씀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재원 쌤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상 모든 지식이 경제로 통하는 시간.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역사에서 만나는 경제 이야기 쩐설의 김 선생 시간입니다. 역사 커뮤니케이터죠. 재원쌤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우리 지난주에 아편 전쟁 얘기 쭉 네네네. 나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 배경이 영국의 대중국 무역 수지 적자 얘기 이것까지 해야 되는데 우리가 좀 뭐 마무리 못한 것 같아요. 하다 말았어요. 예. 네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그만큼 얼마나 영국이 팔 게 없었길래 중국에 예.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여기서부터 출발하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영국은 팔 건이 있어요. 네. 왜냐하면 산업혁명은 이미 성공했습니다. 영국은. 아, 그렇죠. 산업혁명 이후로 뭐 모직물, 면직물 산업이 이제 발전을 하고 그 가운데서 다양한 나라들의 본인들의 공장제 이제 면직물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팔았었기 때문에 뭐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산업혁명 이후로 뭐 다양한 물건들이 새로운 물건들이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그게 중국에 필요했느냐인 거죠. 네. 필요가 없습니다. 없었어요. 네. 왜 필요가 없냐면 뭐 지난 시간에도 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 영국은 지금 상황을 우리가 좀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면 예. 영국은 원래 하루에 10개 만들던 걸 네. 면직물을 예. 100개, 1000개 만들 수 있게 된 겁니다. 산업혁명으로. 예. 그러면 이제 시장을 찾아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국내에서만 파는 것 이상으로 이제 생산을 하게 되니까. 네. 그래서 그 시장으로서 자꾸 중국을 주목했던 건데 중국은 인구가 4억 명이에요. 그분들이 똑같은 시간에 비단을 만들어도 공장제보다 질 좋은 그렇죠. 비단을 더 싸고 많이 만듭니다. 그러면 이제 영국에서 생산하는 와 이게 막 공장에서 만든 정말 좋은 거예요라고 해봐야 중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불필요한 물건이 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무역 불균형은 깨지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더 문제는 그 무역을 하는 그 과정에서 특정 상인들이 그거를 또 독점하고 있다라는 문제들도 이제 계속적으로 예. 이제 발생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영국 쪽에서 요구했었던 건 사실은 자유무역을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게 돼요. 예. 왜냐하면 이건 그 유럽 내에서의 그 긴 전쟁이 끝나는 과정에서 이제 베스트팔렌 조약이라고 하는 흔히 얘기하는 이제 조약 체제. 예. 이제 그 국가와 국가는 똑같은 국가, 동등한 국가로서 서로 조약을 맺고 그 가운데서 서로 약속한 바에 따라서 자유무역으로 간다. 요런 게 세계의 어떤 국제 표준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죠. 네. 계속적으로 이제 그걸 요구하게 되는 겁니다. 중국이. 네. 근데 네.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제가 하나 아는 역사적 사실과 좀 맥락이 배치되는 게 하나 있는데 네. 예를 들어서 딱 보니까 지금 영국은 나름 산업혁명을 해서 네네네. 뭔가 싸게 만들 수 있다 해서 좋아는 했지만 네. 중국한테는 뭐 아무 영향력 없는 수준의 어떤 물량이나 뭐 제품 수준일 것 같은데 네. 그럼 그냥 청의 권융제였네 그때가. 네, 권융제죠. 네, 권융제는 야, 그 지들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라고 해라. 우리 뭐 이거 뭐 영향도 안 주는데 뭐 그렇죠. 막을 것도 없네. 네. 뭐 그냥 그렇게 하라고 해도 네. 될 것 같은데 네. 항구를 제한한다든가 그렇죠. 국가에서 뭐만 하도록 네. 허용한다든가 네. 또 제 기억으로 뭐 세금도 내라고 했던 것 같은데 맞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건 어떻게 보면은 세계관의 차이인 것 같아요. 세계관. 그러니까 이제 뭐 중국 입장에서 이걸 풀어주는 게 근데 중국도 예. 또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바보는 또 아니니까 예. 그 청나라 관리들도 이게 한번 물꼬가 튀어지면 어떤 결과로 모르니까. 이어질지 그것에 대한 불안감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고요. 예. 근데 더 큰 거는 세계관이 너무 다릅니다. 예. 세계관이 다르다는 건 서로 만나는 과정에서부터 예. 충돌이 계속적으로 있는 거죠.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영국 입장에서는 자유무역, 예. 동등한 국가 대 국가로 조약을 맺고 예. 무역을 하길 바란다면 중국은 조공. 수천 년을 본인 나라가 중심에 있고 예. 다른 나라에서 온다면 예. 본인들이 정한 기준, 예. 중화, 네. 주변에 있는 번국, 네. 그 밖에 있는 오랑캐. 예. 영국은요 오랑캐네요. 오랑캐도 아니에요. 아니군요. 보통 이제 영리라고 부르거든요. 영길리 혹은 영리. 예. 그게 이제 영국 오랑캐라는 뜻이죠. 한자로 네. 하면. 그렇게 부르는 친구도 아닌 약간 그런 금수 같은 애들이 우리랑 같이 조약을 맺고 야. 동등한 국가로 서로 무엇인가를 하자고 말이 이걸 안 권룡제는 되는구나.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이제 이해가 됩니다. 근데 이게 만남에서부터 드러나요. 네. 그
흔히 이제 맥카트니 사절단이라고 부르는 네. 그 사절단이 이제 1793년에 예. 영국에서 출발해가지고 권륭제를 만나 뵙기를 청하는 거죠. 네. 여기서부터 예. 어떻게 만날 거냐를 두고도 싸웁니다. 아. 예를 들면 중국 입장에서 청나라 황제 입장에서 권륭제 입장에서는 어떻게 들어오라고 했겠어요. 일단 3개국 고도례를 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근데 영국 사신들 입장에서 자신들은 대영 제국의 왕의 직사로 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보고 9번 머리를 조아리라고? 예. 이거는 일단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이거 갖고 계속적으로 티격태격을 해요. 예. 만나는 과정에서. 근데 결국은 어떻게 서로 합의를 보냐면 일단 그 영국의 왕, 당시 왕의 초상화를 일단 들고 들어갑니다. 네. 하나 들고 들어가고 우리가 3개국 고도례는 못하겠다. 도저히. 대신에 영국이 그 이전에 서로 왕과 신하 사이에서 만날 때 하는 그 의례라고 네. 하는 무릎 하나 꿇는 거 정도. 아. 그 정도는 우리가 해줄게. 라고 해서 어쨌든 그렇게 해서 만납니다. 네. 그러면 영국 쪽에서는 이제 요청을 하겠죠. 맥카트니 사절단에서 요구하는 거를 쭉 얘기를 해요. 예. 그런데 그게 이제 무슨 뭐 항구를 열어달라. 그다음에 특권 상인들의 어떤 그 특정 상인들의 특권을 폐지해달라.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일정 영국 상인들이 자유롭게 무역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달라. 예. 그러니까 할양을 해달라는 거죠. 이런 거 얘기하는데 권륭제 입장에서 그래서 니네가 예. 줄 수 있는 건 무엇이니? 라고 물어봤는데 딱 들어보면 우리 다 있는 우리 건데. 다 있는 건데 그걸 굳이 우리가 다 있는 걸 너네랑 교육하기 위해서 맞아요. 우리가 뭐하러 그 항구를 열어줘? 맞아요. 돌아갔으면 좋겠어 라고 했던 거죠. 그때 했었던 유명한 말이 그런 겁니다. 우리나라에는 없는 것이 없다. 아. 너네들이 줄 거는 아무것도 없다. 야. 그러니 돌아가라 라고 해서 결국은 교육이 안 됩니다. 예. 그럼 무역 불균형은 그 흔들릴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어찌 보면 참 멋진 말이네요. 우리가 없는 게 없다. 야, 이런 말을 하다니. 그럼 이런 상황에서 영국은 정말 중국과 무역하면 큰 돈 벌 수 있는 거 많이 있었는데 네. 초조해질 수밖에 없었겠는데요. 초조해지죠. 네. 왜 초조해지냐면 돈 문제가 계속적으로 이제 생길 수밖에 없고요. 네. 돈이 어떤 식으로 빠져나가는지가 되게 중요한 건데 이게 일단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가 빠져나가냐면 전체 영국 국가 재정의 10% 정도가 단일 품목으로 빠져나갑니다. 그게 뭐예요? 차입니다. 차. 9에서 10% 정도? 야, 이거 엄청나네요. 엄청난 숫자가 계속적으로 지금 무역 적자로 이어지고 있는 건데 예. 그 모든 것이 무엇이냐면 그 무역 대금을 낼 때 무엇으로 내냐? 은입니다. 은이 엄청나게 빠져나가요. 네. 도강제 이전까지, 1820년 이전까지 대략 5억 량의 은이 중국으로 유입이 되게 됩니다. 5억 량. 이게 계속적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이렇게 늘어났었던 건데 예.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지금 영국만 문제가 아니라 사실 유럽 전체가 이런 문제들을 같이 안고 있는 거거든요. 예. 떠안고 있는 건데 지금 이 은이 그러면 어디에서 다 오는 거냐? 아메리카의 은광산에서 다 캐는 거예요. 예. 그럼 캐면은 이 은을 가지고 저기 이제 아시아로 넘어가 가지고 무엇인가를 사야 되는데 지금 당장 유럽에서 가장 네. 값비싸게 팔리고 많이 팔리는 건 차니까 예. 그걸 다 중국에다가 은을 갖다가 약간 때려 박는 식으로 예. 계속적으로 무역 불균형이 생기는 거죠. 예. 그러면 이거는 영국 입장에서는 머리를 써야 되는 겁니다. 예. 뭐 자기네들이 팔 수 있는 중국이 필요한 무엇인가를 만들던가 네. 아니면 은을 대체해서 결제할 수 있는 다른 무엇인가를 만들던가 네. 이거를 생각했어야 되는데 아. 그때 등장하는 게 인도의 아편이 되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제 이해가 됩니다. 네. 아니, 그래도 얘네들도 비즈니스 한다는 사람들이 아편을 처음부터 들이밀 것 같진 않았는데 네네. 봤더니 너무 많은 은이 요구되는데 은 말고 그럼 뭘로 결제를 할 수 네. 있을까 했다가 사람들의 이걸 기호 제품이라고 하기에는 애매하지만 하여튼 그 중독성이 있는 그렇죠. 뭔가를 통해서 그렇죠. 대체로 납입을 하면 아 되겠구나 생각을 한 거군요. 네. 그러면 아편 때문에 두 나라 사이는 이 뒤부터 바뀌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예요? 바로 바뀌질 않고요. 예.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아편이라고 하는 게 이제 점점 스며드는 거죠. 그렇죠. 근데
아주 표현을 저는 잘해주셨다고 생각을 하는 게 정말 이게 기호가 됩니다. 그렇죠. 이게 막 전 군인들의 예. 전 군인들의 30% 예. 가까이가 아편에 이미 중독돼 있다거나 아. 아니면 그 관직을 얻고 일을 하는 공무원들의 한 절반 가까이가 아편에 중독돼 있다거나 왜냐하면 비싸니까요. 예. 근데 그렇게만 되느냐 아닙니다. 이게 진짜 이렇게 굉장히 비싼 가격에 팔려나가는 거지만 농민들도 아편에 중독이 돼요. 그렇게 되면은 일상생활이라고 하는 것에 아편이 차지하고 있는 게 굉장히 커지게 되는 거죠. 근데 예. 이게 굉장히 어느 정도로 이제 커지게 되냐면 네. 원래 19세기 초반에 한 상자가 60kg 정도 되거든요. 네. 19세기 초반에 한 200상자가 수입되던 게 네. 1820년 그러니까 사실 한 10몇 년 정도가 지난 이후에는 예. 19,000상자까지 치솟고요. 야. 아편 전쟁 직전이었었던 1839년에는 4만 상자까지 치솟습니다. 근 한 20년 만에 200배가 상승했네요. 그렇죠. 200배 예. 이상이 상승을 하게 되는 거고 예. 1826년이 굉장히 중요한 해인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은 유출량을 아편 수입이 능가를 하게 됩니다. 아, 드디어 무역 역조가 해결됐군요. 네, 역전이 예.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역전이 쭉 이어져서 아편 전쟁 직전까지 가게 되면은 이제는 중국의 은이 부족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군요. 네. 이게 이제 은이 어느 정도로 부족하느냐 이 안에 이제 대금을 은으로 그 아편으로 대신 결제를 하니까 은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면은 은이 줄어들게 되면 이 은의 가치가 상승하게 되고 그러면 이 안에서 동전들 원래 사용하던 동전들이 인플레가 와요. 그러다 보니까 그 청나라의 어떤 그런 경제 시스템 자체가 이 아편 하나로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네. 은도 부족하게 되고 네. 인플레도 오고 산업 기반도 무너지고 네. 여기에서 또 공무원, 군인들, 농민들이 아편에 쪄들어서 생산량도 떨어지게 되고 그러니까 전체적인 청나라라고 하는 전체 어떤 그런 시스템이 아편 하나로 이제 무너지기 시작을 한 거죠. 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아편을 그럼 네. 공급하려면 어디서 재배도 하고 해야 되는데 네. 계속 인도에서만 재배가 가능한 거예요, 이게? 이게 원래는 그 네덜란드 상인들에 의해서 조금씩 길러졌었던 거기는 해요. 예. 그런데 이거를 포르투갈 또 상인들이 예. 마카오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예. 중국에 조금씩 팔기는 했었어요. 근데 이게 딱 봐도 중독성이 있고 이거를 대량으로 유통만 시키면 예. 노다지 상품이 되겠다라고 이제 판단을 했었던 거죠. 예. 그때부터 동인도 회사가 나서는 겁니다. 아. 영국의 동인도 회사가 원래 그 이제 그 면직물을 인도에서 그 이제 그 영국에서 면직물을 만들 때 여기서 면을 이제 모카를 따다가 예. 영국에다 갖다 주면 이제 그거를 공장제로 돌리는 방식으로 이제 생산을 했었던 거잖아요. 예. 그거를 싹 다 그 농장을 싹 다 지워버리고 거기에다가 아편을 심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훨씬 더 돈이 이문이 많이 많이 나옵니다. 아. 그러면서 인도의 예. 주력 생산품이 아편이 된 거예요. 아편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영국의 동인도 회사가 그 인도에서 아편을 키우고요. 예. 이거를 가져다가 본인들도 압니다. 예. 이게 부끄러운 짓이라는 건 알아요. 그리고 당연히 이거는 중국 측에서는 불법으로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예. 동인도 회사와 영국이 주체가 될 수는 없어요. 아. 그러면 동인도 회사는 동남아에 있는 네. 조그마한 중소 상인들한테 밀무역을 하는 거죠. 네. 그럼 그들이 중국으로 들어가 가지고 아편을 파는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이미 고착화가 20-30년 시간 동안에 고착화가 돼버리면 이제 인도에서 나는 이 아편은 인도의 주요 생산품이 됐고요. 영국의 주요 무역품이 됐습니다. 네. 이게 하나가 끊어지잖아요. 네. 그럼 영국은 망하는 거예요. 그렇네요. 그럼 이 흐름이 끊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네요. 네. 어떤 산업이 주력 산업이 됐으니 이제는 뭐 어떻게 보면 앞으로 가는 길만 남은 상황이 돼버린 것 같은데 네. 그런데 청나라도 당연히 아편 금지 정책을 했을 거 아니에요. 네. 이거를 이렇게 밀려들 때까지 수수방관한 겁니까? 수수방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너무나도 중독성이 세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청나라라고 하는 뭐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었던 전체적인 그 청나라의 시스템, 예. 그러니까 이제 만주족이 전체적으로 그 이제 황실과 고위 관료들을 장악하고 있고 지방의 한인들은 그 눌려져 있는 상황들 네. 이런 상황들이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나라가 조금씩 그 기울어져 가는 상황 속에서는 네. 이 지방이 통제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소수민족이 다수의 한족들을 눌러서 지금 한 200~300년을 이끌어 왔었던 예. 나라인 거잖아요. 근데 하나둘씩 시스템이 붕괴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 지방이 통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아편이라고 하는 게 쫙 하고 유통되기 시작했을 때는 특단의 조치가 있지 않은 이상 요것을 막아내기, 행정적으로 막아내기에는 예. 이미 약간 뚝이 터진 듯한 느낌이 돼버려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당시 아편 공급 자체가 늘 수밖에 없었던 상황 자체는 중앙정부에서도 통제를 못하는 그렇죠. 상황이 됐고 네. 영국에서는 주력 산업이 됐으니 이제는 뭐 더 파는 것만 남은 이런 네. 상황이 됐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제는 뭔가 특단의 조치 외에는 더 이상 중국 청나라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예. 이젠 그냥 막 예를 들면은 이제 아편을 팔고 있는 사람들 싹 다 잡아들여가지고 아예 이거를 일소에 해결한다던가 뭐 그런 방법이 아니면 이제는 청나라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그래도 이제 예전에 역사 공부하다 보니까 청해 관료들이 뭐 선적해 있는 배를 급습해서 뜯어봤더니 아편이 있어가지고 네. 그걸 뭐 바다에 빠뜨렸다든가 뭐 이런 네. 얘기들이 있었는데. 네. 그게 이제 임칙서라고 하는 이제 청나라 에서 이제 그 고위 관료가 네. 광동성으로 내려가는 거죠. 왜냐하면 네. 이제 그쪽이 가장 그게 극심했었던 네, 네. 상황이었으니까 거기 내려가서 처음에는 좋은 말로 이야기도 합니다. 예. 그만해라. 음. 영국 친구들에게 그만하고 며칠의 시간적 여유를 줄 테니 너네들이 갖고 있는 아편을 우리 쪽으로 다 넘겨라. 그러면 이 다음부터는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여기까지만 하자라고 했는데 이게 이 무역 루트가 끊기면 영국 입장에서는 더 이상 뒤로 물러설 곳이 없는 상황인데 예. 그거 말을 들을 리가 없겠죠. 그래서 뭐 그렇죠. 일정 부분은 반납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아닌 예. 사람들도 있었던 거죠. 그 상황에서 이제 특단의 조치가 내려지게 되는 게 몰수를 하게 되는 거죠. 몰수를 하게 되고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거를 이제 대량으로 이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예. 처음에는 이제 태우기도 해보고 해봐요. 근데 예. 양이 안 됩니다. 예.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냐면 지금 그 광동성 그 네. 앞바다에다가 아편을 다 물로 푸는 작업을 하는 거죠. 그게 며칠이 걸렸대요. 물에다가 이제 다 풀어서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이거를 뭐 어디에다가 묵혀놓고 있다거나 이러다가는 그렇죠. 이것도 나중에 뭐 탈취해가지고 또 팔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걸 아예 무력화 시켜야 됐기 때문에 이제 물로 다 풀어서 아예 그걸 다 해체시켜 버리는데 문제는 그거를 영국인들이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거죠. 예. 초기에 어떻게 보면 처음 있는 강경 조치였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 처음 있는 강경 조치에 영국인들의 초기 반응은 어땠습니까? 영국 이제 본인들은 신사의 나라. 진짜요? 신사의 나라라고 본인들은 이제 예. 자처하잖아요. 그렇죠. 그러기도 하니까 처음에 이 무역에서 이점을 봤었던 상인들 그리고 그 아편 무역으로 이점을 본 걸로 또 정치를 했었던 정치인들 이들은 이거 안 된다. 전쟁이다. 이게 깨지면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지금 이미 인도의 이 특정 지역은 이 무역, 아편 무역으로 아예 그 시장이 완전히 그쪽으로 완전히 돌려져 있는 상황에서 이게 막히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럼 거기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상인들부터 거기에 이득을 얻기 위해서 활동했었던 정치인들 이 사람들은 전쟁이 아니면 네. 물러설 곳이 없게 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쪽팔리잖아요. 예. 이게 창피한 아편 때문에. 일이거든요. 어떻게 마약 때문에 예. 이 마약을 못 팔게 했다고 특정 나라와 전쟁까지 해야 되느냐. 이거는 영국의 역사에서 치욕으로 남을 예. 거다라고 바라봤었던 정치인들도 있습니다. 네. 그 왜 정치인들이 중요하냐면 이때는 이미 영국은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의회 동의가 필요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의회에서 이 이야기가 나오게 된 거죠. 예. 그래서 표결에 붙습니다. 네. 표결에 붙는데 결국은 9표 차이로 반대 동의안이 부결이 되고요. 결국 정부의 전쟁안이 가결. 9표 차이로 예. 아편 전쟁이 시작되게 되는 겁니다. 이야, 그래도 아편 전쟁의 절차적인 정당성은 있었네요. 뭐 영국 내부에서는 예. 절차적인 정당성이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러면 뭐 중국에다 이제 선전포 같은 걸 하는 겁니까? 하죠. 왜냐하면 그 이전부터 티격태격을 계속적으로 해왔었고 전쟁에 앞서서 서로 간에 그 부딪힘은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 부딪힘 과정에서 중국이 청나라가 정말 그 실감을 하죠. 우리는 이대로 붙었다간 끝장이 나겠구나. 라는 거를 체감을 합니다. 예. 왜 그러냐면 아편 전쟁이 딱 시작되는 그 시점에 중국이 갖고 있었던 뭐 무기들이라고 해봐야 네. 굉장히 유럽에서는 오래전에 만들었어. 물론 이제 유럽식 화포 같은 것들도 있기는 있었지만 네. 이 시기만 하더라도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건 결국은 사정거리거든요. 사거리. 네. 포의 사거리인데 유럽을 따라갈 수 없는 거죠. 그리고 그 중국이 가지고 있었던 뭐 이른바 정크선이라고 예. 하는 그 정크선과 유럽이 갖고 있었던 군함의 네. 어떤 전력 차이라고 하는 건 너무 컸습니다. 네. 그 너무 크다는 게 어느 정도냐면 그 정크선으로 침몰시킨 영국의 함선은 한 척도 없어요. 아, 그래요? 공격 자체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그 청나라 입장에서는 준비를 해야 됐었고 그래서 급하게 이제 유럽식 화포들을 막 수입해가지고 오지만 이미 좀 늦었죠. 네, 늦은 상황에서 영국이 광동성의 일대를 한번 공격을 하고 가장 좀 중국 청나라로서는 가장 좀 위협적이라고 할 수 있는 수도 인근, 네. 베이징 인근의 텐진까지 올라오게 되면서 예. 이제는 좀 서로 협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나오게 됐었던 거고요. 그래서 그 협상의 결과로 불평등 조약을 맺은 겁니까? 네. 그리고 처음에는 안 맺으려고 합니다. 견디려고 해봤어요. 예. 이거 뭐 임칙서가 광동 지역에다가 이제 그 유럽식 화포를 좀 배치를 하고 싸우려고도 해보다가 그런데 그럼 여기 유럽식 화포 했으니까 우리 그럼 텐진으로 가보자. 그래서 텐진이 또 무너지기도 하고 막 이런 상황이 되면서 임칙서는 또 해임되고 뭐 이런 또 복잡한 상황들이 막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좀 아니다. 우리는 끝까지 한번 견뎌보자라고 하려고 했지만 나중에 이제 아편 전쟁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영국에서 배 한 척을 또 보내요. 네메시스호라고 되게 유명한 사진이 있습니다. 예. 그 포털 사이트에 아편 전쟁이라고 딱 치면은 나오는 가장 유명한 그 사진 그림이죠. 네. 그림이 예. 한 척 있는데 거기 보면 아편 전쟁의 한 장면으로 아편 전쟁을 다 설명해요. 예. 그 네메시스호 한 대가 예. 그 중국의 정크선을 다 침몰시키고 있고 그 옆에 있는 그 해안가들의 포도 불길이 이렇게 확 와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영국산 철갑선입니다. 예. 그거 하나로 아예 초토화를 청나라가 시켰군요. 초토화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서로 이제 조약 체제로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협상을 시작하는데 네. 그렇게 해서 할양되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홍콩 땅이 되는 거죠.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치욕적 결과잖아요. 예. 청나라 입장에서는. 근데 이 치욕적 결과를 청나라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거를 그냥 약간 자존심상. 왜 예. 그러냐면 문제는 우리가 영국이라고 하는 오랑캐의 전쟁에 져가지고 청나라가 이만큼 무너지고 있다라는 거를 본인 내부, 청나라 내부에도 알리는 게 부담스럽지만 예. 조선, 일본, 그다음에 뭐 베트남, 그 번국들. 주변에 있는 번국들 이런 나라들에게 이 모습을 알리는 것 자체가 그렇네요. 부담입니다. 예.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은 중화 질서 자체가 흔들리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빨리 조약을 맺어야 돼요. 어떤 식으로 맺냐면 이거는 지방에서 벌어졌던 조그만한 일개 에피소드야. 라고 생각을 하고 주변 국들에게도 그런 식으로 알리는 거죠. 예. 그러면서 1차 아편 전쟁이 마무리가 급하게 되게 되고요. 예. 홍콩 땅을 넘겨주는데 번국들에는 야 지방에 반란이 일어났는데
그냥 우리가 거기 그냥 알아서 하라고. 옛날에 마커처럼 그렇게 된 거야. 음. 라고 하는 걸로 마무리가 됐고 네. 그런 문제들이 계속 누적된 채로 2차 아편전쟁까지 이어지게 된 거죠. 그렇군요. 아편전쟁 제가 2주 만에 끝나지 못할 줄 알았습니다. 아, 예. 1차 아편전쟁부터 자세한 네네네. 내용 그리고 2차는 어떻게 됐는지 네. 다음 주에 또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재원쌤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